네,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페이지 98페이지부터 99, 100페이지까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두 점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플러스 B, EB 마이너스 A 라고 했을 때 벡터 AB를 벡터 A랑 벡터 B로 나타내시오. 뭐 이런 문제죠. 봅시다.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벡터 A, 벡터 B가 AB의 위치 벡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시점을 O라고 위치 벡터라고 위치 벡터니까 O라고 잡아보면 얘가 OA, 얘가 OB다라고 해준 거예요. 위치 벡터가 꼭 A는 A는 뭐 A점은 벡터 A, B점은 벡터 B, 뭐 C점은 벡터 C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위치 벡터를 살짝 크다 좀 있어요. 이렇게를 위치 벡터로 잡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벡터 A, B라는 걸 결국 OA, OB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러니까 얘는 벡터 OB 빼기 벡터 O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OB가 뭐예요? EB-A, 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빼기 AB, OA는 A 더하기 B.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는 거 1도 아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벡터 A, 2B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벡터 B. 이 정도 함수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두 벡터, 벡터 A는 1, 마이너스 2, 벡터 B는 마이너스 3,2라고 성분으로 나타냈죠. 성분 알죠? 그때 크기를 구해봐라. 해봅시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성분으로 바로 쓰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죠? 루트 앞에 거의 제곱, 2의 제곱, 4, 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은 2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y 성분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아니,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두 칸 같다는 뜻이니까 길이는 2 뭐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얘도 한번 해보면 얘는 안에 거 먼저 계산해보면 3a 마이너스 a니까 2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 이렇게 되죠. 요거에다 이제 성분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3,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2 플러스 6이니까 8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죠. 요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루트 8제곱 더하기 8제곱 어떻게 하면 돼요? 8루트 2 뭐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계산 이렇게 두 개 구해주시면 되겠다. 크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성분이면 X성분 제곱 Y성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3번. 벡터 A의 크기가 4, 절대값 벡터 B가 5, 인 평면 벡터 AB가 이루는 가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A 내적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내적 공식만 알면 되죠. 내적 공식 뭐 이미 다 알지만 뭐였죠? A 내적 B라는 건 크기 코사인이었어요. 크기 코사인 세타. 사실 하나 더 알아야 되죠. 뭐죠? 항상 벡터의 내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크기 코사인,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성분을 이용하는 거. A1,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이렇게 계산하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60도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크기 코사인이니까 크기 코사인 60 하면 되죠. 얼마예요? 2분의 1 답은 10. 얘도 크기 코사인 135도 얼마죠? 그래프 생각나야 돼요.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1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고요.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루트 2.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벡터 A는 6, X, 벡터 B는 5, 마이너스 2일 때 X를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는 수직이고 두 번째는 평행이랍니다. 봅시다.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직이면 얘는 비료충분 A 내적 B가 0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A 내적 B가 뿔마 크기라고 했습니다. 0도 또는 180도니까. 근데 얘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죠? 평행이라는 얘기는 결국
실수배하면 된다. 실수배해서 같은 벡터가 되면 평행이다라고 했다. 뭐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1번부터 해보면 성분끼리 곱하는 거 방금 얘기했어요. x 성분하면 30, y 성분하면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는 1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 얘는 사실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면 벡터 b라는 건 5, 마이너스 2라는 건 실수배 6, x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에다가 k 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k는 얼마면 돼요? 6분의 5면 되죠. 그죠? 그러면 6분의 5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넘어가면 5분의 12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얘는 뭐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건 내적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요거를 사실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무슨 벡터라고 불렀죠? 방향 벡터. 얘는 법선 벡터. 방향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었고,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건 n1이라고 합시다. n1 x-x1 더하기 n2 y-y1은 0 이렇게니까 내적하는 거였죠. 수직이니까 내적해서 0 되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서 그냥 문제 바로 풀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 5분의 y 플러스 4 그 방향 벡터 밑에다가 위에다가는 빼기 붙여주면 되고, 얘는 4x-2 플러스 벡터 7 y-1은 0 하면 되는 거. 정리하면 4x 플러스 7y는 마8 마7 마이너스 15인가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요. 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같은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뭐 정확하게 뭐 x의 개수가 얼마야 되고 y의 개수가 얼마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하고 정리해줘도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답인데 그냥 어찌됐든 방향 벡터는 이런 형태로 구성해주면 된다. 이렇게 형태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증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뭐 성분으로 설명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내적으로 설명하고 됐으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정확하게 이제 방식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어차피 근데 뭐 우리가 4,7이라고 했는데 얘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4, 3분의 7 이렇게 해도 방향 크기만 다르지 같은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자기 그 뭐냐 원칙만 지켜서 정확하게 써주기만 하면 다 정답은 인정될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6번부터 또 풀겠습니다. 네, 6번 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OAB에서 선분 OA의 중점을 P, 그러니까 요거의 중점이죠. 얘는 중점. 그 다음에 AB를 2대 3으로, 그러니까 AB를 2대 3으로 오니까 얘가 2, 얘가 3이죠. AB를 2대 3이니까 A부터 2, B부터 3이에요. 그 순서대로 지켜야 돼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때 OA, 요거 이제 밑에 놓여 있는 벡터를 벡터 A라고 한번 해보고 OB를 벡터 B라고 했을 때 PQ, 요 PQ, 내가 원하는 벡터는 요 PQ를 한번 AB로 나타내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해볼까요? 보면 우리가 지금 PQ를 알아야 되니까 결국 이제 OP, OQ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Q를 안다는 건요. OQ 빼기 OP, 요 5를 기준점으로 보고 OQ라는 위치 벡터, OP라는 위치 벡터를 만들어서 이거 두 개 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OP라는 벡터를 만드는 건 되게 쉽죠. 어떻게 돼요? 절반이니까 2분의 1 벡터 A 이렇게 돼요. 문제는 OQ예요. 문제 OQ. OQ.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되냐? 2대 3 4분이잖아요. 그럼 4분 공식 쓰면 되죠. 기억납니까? 공식 어떻게 되죠? 2대 3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2
어떻게 되죠? 반대 벡터 B 플러스 3 벡터 A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 5분의 2 벡터 B 플러스 3 벡터 A가 OQ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5분의 쪼개 쓸게요. 5분의 2 벡터 B 5분의 3 벡터 A 빼기 2분의 1 벡터 A 이렇게 되죠.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10분의 6 빼기 10분의 5니까 10분의 1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10분의 1 벡터 A 더하기 5분의 2 벡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벡터 책에 있는 풀이고요. 책에 있는 풀이고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요건 설명을 좀 할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이 책에 있는 풀이를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분점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분점 공식. 근데 문제는 내분점 공식을 우리가 그다지 자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막상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 내분점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분점 공식은 문제를 자주 출연을 안 하거든요. 자주 출연을 안 하고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공식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까먹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는 거고 공식도 좀 헷갈리게 되고 좀 그래요. 그런데 내분점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요거를 내분점의 공식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벡터는 P에서 Q로 간다. 그러면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지를 경로만 잘 짜주시면 돼요. 경로만. 그럼 어떻게 짜면 되냐?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A하고 B를 이용해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든 잘 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편의상 뭐 그냥 아니, 편의상이 아니고 그냥 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또 1번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Q라는 벡터는요. 어떻게 하면 돼? PO, OB, BQ 이렇게 가면 돼요. PO, OB, BQ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되죠? PO, OB, BQ. 이 PO라는 건 뭐예요? A의 반대 방향으로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A죠. OB라는 건 뭐 바로 나오죠. 벡터 B죠. 그럼 뭐만 만들어내면 돼요? BQ만 만들어내면 돼요. BQ라는 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BA로 가는 거에 5분의 3. 내분의 의미는 그거예요. 전체 얼마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여기 5칸이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 3칸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벡터 BA의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BA는 뭐죠? A 빼기 B. 그러니까 얘는 벡터 A 빼기 벡터 B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이해되나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벡터 A 요거 플러스 벡터 B 플러스 요거 분배해 줄게요. 5분의 3 벡터 A 마이너스 5분의 3 벡터 B 얘 계산하면 되는 거죠. 답은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0분의 1 벡터 A 요거 두 개 계산하면 5분의 2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더 깔끔하고 정갈하고 더 이뻐 보이긴 하지만 내분점이라는 공식을 그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해야 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공식이 자주 사용 안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방식도 가장 그냥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만 가지고 내분점이라는 건 결국 그냥 길이비인 거니까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 그 개념만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고득점 문제를 활용할 기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알겠죠? 7번 풀겠습니다. 두 벡터 A는 4-K, K-L 이고요. 벡터 B는 2L, 6 이런데 서로 같대요. L분의 K를 구하랍니다. 간단한 문제. 해봅시다. 페이지 99페이지 문제 7번. 벡터 A는 4-K, K-L이고 벡터 B는 2L, 6일 때 L분의 K를 구하시오. 두 벡터가 같다. 근데 이제 성분으로 나타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분끼리 값이 같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해보면 어떻게 되냐 4-K랑 뭐랑 2L이랑 같다. X 성분끼리 4-K랑 2L이랑 같고 그 다음에 K-L이랑 6이랑 K-L이랑 6이랑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L은 4 이렇게 되죠. 뭡니까?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죠. 어떻게 빼면 마이너스 3L은 2, L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3분의 2는 6이니까 6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8, 3분의 16인가요? K는 3분의 16. 그러면 L분의 K 뭐라고 그랬죠? L분의 K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16이니까 3, 3 약분돼서 2 약분되면 8인가요?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8번 갑시다. 세 벡터 뭐 마이너스 1,3,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3이 있대요. 근데 벡터 C가 KA 플러스 LB, 뭐 K 플러스 L 구하시오. 뭐 이도 간단한 문제네요. 해봅시다. 페이지 99페이지 문제 8번. 벡터 A는 마이너스 1,3, 벡터 B는 2, 마이너스 5, 벡터 C는 2, 마이너스 3이래요. 그 다음에 벡터 C라는 게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B랍니다. K 더하기 L을 구해보래요. 이것도 그냥 성분끼리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냐? 뭐 그런 문제니까 같이 해봅시다. 풀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벡터 C는 얼마죠? 2,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얘가 K, A가 마이너스 1,3 플러스 L, B가 2, 마이너스 5래요. 요거 왼쪽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L, 3K, 마이너스 5L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럼 뭔 말이에요? 얘가 2,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L이 2,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5L이 마이너스 3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맞춰줍시다. 여기다 3 곱하면 될까요? 왼쪽에다가 3 곱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6L은 6.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더하면 없어지고 L은 3, K는 3 넣으면 6, 넘어가면 마이너스 4, K는 4인가요? K는 근데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3개밖에 못 풀었네. 지우고 9번부터 또 합시다. 네,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 한 변의 길이가 2고 정삼각형이래요. 근데 벡터 A, B, 요쪽 벡터를 편의상 벡터 A라고 했고요. 오른쪽 벡터를 벡터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A-2B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네요. 이런 거 어떻게 풀었죠? 앞에서 얘를 제곱하라 그랬어요. 제곱이라는 건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한다. 그러면 이제 분배, 교환, 결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산하면 마치 그냥 곱셈 공식처럼 되는데 가운데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이 살아남고 앞에하고 끝에는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된다까지 했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길이가 2짜리니까 제곱하면 여기는 4, 여기도 4 이렇게 되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돼요. 얘는 의미로 하면 돼요. 크기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요거 그럼 몇 도죠?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4 하고 2, 4 마이너스 8. 4, 4, 16이니까 얼마죠? 12인가요? 그래서 답은 12가 아니고 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 루트 3 알겠죠? 루트 씌워서 됐습니까? 10번 넘어갑시다. 벡터 A가 4, 마이너스 2래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 B를 모두 구하시오. 모두란 얘기는 여러 개란 얘기죠. 가는 두 개와 평행, B는 나는 B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봅시다. 그러면 벡터 B를 그냥 편의상 A, B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행이라는 조건 먼저 써주면 어떻게 된다죠? 아까 했죠. 평행이면 내적이 뿔마 크기 던가 아니면 실수배. 사실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실수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벡터 B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K 벡터 A. 근데 K가 4,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4K 마이너스 2K 이렇게. 이거 필요가 없군요. 없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B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 이제 뭐 쓰면 돼요? 크기만 쓰면 되죠. 크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루트 44 16K 제곱 22 4K 제곱이 5다. 그러면 20K 제곱이
넘어가면 25다. K제곱은 얼마죠? 5, 4, 5, 5. 그러니까 4분의 5네요. 그럼 K는 뿔마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답은 벡터 B라는 건 한 번에 씁시다. 4 곱하면 뿔마 2 루트 5 마이너스 2 곱하면 마뿔 루트 5 이렇게 해서 몇 개? 두 개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두 개니까 모두 구하시고 뭐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됐습니까? 따로 쓰면 그러니까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루트 5인 거죠. 넘어갑시다. 11번. 한 페이지, 100페이지네요. 다음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60도일 때 양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뭐 식이 나와 있네요. 보면 100페이지 11번. L이라는 직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은 k, y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있고 M이라는 직선은 k분의 x-3, y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 있고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60도. 이때 k 양수인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 이제 됐습니까? 이거 직선 뭘로 표현된 거예요? 무슨 벡터? 방향 벡터로 표현된 거죠. 방향 벡터. 그러니까 방향 벡터 이용해서 각 크기 구하는 거 하시면 되겠죠. 해봅시다. 첫 번째 L이라는 벡터의 방향 벡터 뭐죠? U1이라고 할게요. U1의 벡터는 1, K 이렇게 되나요? 뭐 위에 건 볼 거 없죠. 밑에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U2 벡터는 K, 1. 요 두 개의 벡터가 몇 도다? 60도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했어요. 수업 때 얘기했지만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0도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각을 봐요. 작은 각. 그러니까 여기서의 60도도 작은 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내적에서 이용할 건데 벡터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30도가 바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누워있다가 뭐가 나오겠어요? 60도가 아니고 120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보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정했죠? 분자 부분에 절대값을 씌웠죠. 기억나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라는 거 예각이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크기 분의 내적인데 이 내적 자리에다 뭘 붙여주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제 예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도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라는 건 U1 벡터의 크기 곱하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 내적 U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60도 얼마죠? 2분의 1 U1, U2 얘는 1K제곱 1K제곱 똑같네요. 그러니까 루트 벗겨주면서 1분의 1 플러스 K제곱분의 이렇게 해도 되죠? 감산되죠? 요거는 이제 KK니까 2K인가요? 2K인데 뭐 씌워주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넘기면 1 플러스 K제곱은 2 이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4K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풀면 돼요? 얘는 두 개로 풀면 되죠. 이거 넘어가면 그러니까 K제곱은 마이너스 절대값 4K 플러스 1인 거거든요. 절대값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값 문제 못 풀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값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도 계산을 못해요. 곱하기 나누기 뭐 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요. 그 벗겨주는 작업은 범위를 나눠서 뿔말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양수라면 플러스로 나올 거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냥 얘는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이 그냥 두 가지 경우 다 풀면 돼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 요거 하나 풀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요거 하나 풀면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얘는 K가 음수를 달고 났으니까 K 범위가 음수인 경우예요. 맞죠? 정확히 따지면 얘는 K가 양수인 경우고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양수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만 체크하면 돼요? 사실 얘만 풀면 돼요. 얘만 풀면 되는데. 근데 실제 구해보면 얘는 답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답에서도 걸러지긴 해요. 얘는 이제 풀면 되고. 얘만 먼저 풀어보면 얘 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근해공 쓰면 1분의 2니까 냅두고 마이너스 B 프라임 2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4 빼기 ac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2 뿔마 루트 3. 양수 맞나요? 2가 루트 3보다 크니까 양수 맞죠. 얘는 구하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 뿔마 루트 3 이렇게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됐나요? 지우고 12번부터 풀어봅시다. 네, 12번 봅시다. 두점 A가 3,1이고 B가 마이너스 1,1이고요. AP랑 BP랑 내정했더니 0이 돼요. P가 그린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P를 구해야 되니까요. P를 뭐 편의상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P라는 거 어떻게 되죠?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빼니까 x, y 빼기 3,1 해서 x-3, y-1 이렇게 되죠. 내적 얘도 x-2가 플러스 1, y-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내적이니까 그냥 쌍분끼리 하면 되죠. x-3, x 플러스 1 플러스 y-1의 제곱은 0. 이거 한번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건 뭘까요? 이쯤 되면 사실 느낌이 와야죠. 1이죠, 1.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되죠. 그래서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인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의 둘레 구하라는 거니까 2파이 r 해서 답은 4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됐나요?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건데 사실 뭐 근데 그 원의 방정식 배웠을 때 이거를 잘 배워놨다면 바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수도 있긴 해요. 요거 이제 그때 배웠잖아요. P라는 점을 기준으로 A에서 그러니까 A에서 P, B에서 P가 수직인 거니까 이거 뭐예요?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지름으로 하니까 A, B의 길이만 구해내면 1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3, 1이니까 얘가 4짜리, 그럼 반지름 2짜리. 그래서 바로 4파이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수학적인 좀 감이 생겨야 되는 내용이긴 해서 이렇게 이제 좌표로 성분으로 푸는 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00페이지 13번 이제 발전 문제로 갑시다.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봅시다. 문제 읽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D, 요 내부의 한 점 D를 잡았대요. 이 D는 뭐 특별한 점은 아니에요. 뭐 무게중심이라든가 외심, 내심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한 점 D를 잡았답니다. 그때 4DA, 2DB, 3DC를 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에다가 여기다 4배, 여기다 2배, 여기다 3배 했더니 0벡터가 되더래요. 그때 삼각형 전체 ABC 큰 거의 넓이가 10일 때 ABD,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조금 특이한 문제이긴 해요. 우선 이거를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요 식의 뭐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4배하고 얘를 2배하고 얘를 3배 했더니 어떤 가운데에서 이게 딱 평형을 이룬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적고 이 D라는 점이 특별한 점이 아니에요. 뭐 무게중심이라거나 외심, 내심 뭐 이렇다고 하면 뭔가 그거를 가지고 성질을 써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기하적인 의미는 가져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만 쓰겠다라는 거 한 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좀 어렵고 풀이가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DA, DB, DC 중에 적당히 하나를 골라서 그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장선을 이렇게 DA의 반대쪽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뭐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에서 E로 가는 벡터가 하나 생기죠. 그죠? 이 벡터는 DA랑 방향이 반대면서 적당한 실수배만큼 차이가 나는 벡터겠죠. 이해되나요? 요거를 좀 사용해 볼까요? 편의상 DA 벡터를 벡터 A, DB를 벡터 B, 얘를 벡터 C라고 한번
그냥 편의상 사용해 볼게요.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A라는 거에 적당한 실수배에서 만들어지는 벡터다라고 표시해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음의 실수겠죠. 방향이 바뀌니까. 뭐 근데 K가 실수면 이제 어차피 음수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K 벡터 A라고 표시해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 과정이 조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적당히 이렇게 2라는 걸로 이렇게 적당히 쪼개지게 되거든요. BC라는 벡터가, BC라는 그 선분이. 그럼 이 쪼개진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표시를 해볼까 하냐면 또 다른 문자 T라는 걸 써서 T 대 1-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분 공식 이용할 거예요. 내분 공식. 내분 공식을 이용할 건데, 뭐 내분 공식을 굳이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분의 개념을 좀 사용할 거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내분에서 좀 많이 쓰는 뭐라 해야 되죠? 값이 있어요. 많이 쓰는 값. t 대 1-t. 요거 좀 많이 써요.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내분 공식이 뭐죠? m 대 n이라고 치면 m 플러스 n 분의 MB, 뭐, NA 이렇게 가죠. 기억나요? 근데 분모가 뭐예요? M 플러스 N 분해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따지면 뭐냐면 T 플러스 1-T 분해예요. 뭐 하는 건 좀 느낌이 오나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 뭐 하는 거냐면 분모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모를 1로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계산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간편해지겠죠. 문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배제해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값들이에요. 1t 대 1-t. 내분점에서는 한 번씩 쓰는데 지금 내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약화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고득점 문제를 푸는 친구들 뭐 문제집으로 푸는 친구들 보면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KA라는 걸 BCA 요거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BC라는 거를 T 대 1-T로 내분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더하기로 봐도 된다. 내분이라는 건 결국 전체 일 중에 T만큼 차지하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길이비로 풀어도 되고 요 이제 내분점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길이비로 해볼게요. 내분점 공식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KA라는 벡터는 어떻게 가냐면 먼저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BC라는 벡터죠. BC라는 벡터가 T 플러스 1-T 분의 T죠. T 플러스 1-T 분의 T. 이래서 보면 T 플러스 1-T 분의 T 얼마예요? T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개수로 써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계산이 좀 간편하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BC라는 벡터는 방금 얘기했던 요 벡터 B, 벡터 C로 표현하면 C 빼기 B인 거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냐면 B는 1-T 벡터 B, C는 T 벡터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얘. 지금 DA가 A, DB가 B, DC가 C니까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져요. 4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 플러스 3 벡터 C가 0벡터다 라는 거. 뭐 할 거냐면 요 두 개 연립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K 벡터 A는 요것만 씁니다, 이제. 1-T 벡터 B 플러스 T 벡터 C예요. 그럼 얘는 4 벡터 A는 하고 나머지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벡터 B 마이너스 3 벡터 C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 얘는 문자가 ABC가 있고요. KT에서 문자가 무려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배웠을 때 연립 방정식 풀려면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있어야 되고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있어야 되고 4개면 4개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식은 2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5개가 있어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무슨 단원이에요? 벡터라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에 성질을 좀 활용을 하면 식이 문자가 무려 5개나 있지만 식 2개로도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방식은 비슷해요. A 대신에 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A 자리에. 그럼 이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B 마이너스 4분의 3 벡터 C죠. 이거를
여기다가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k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벡터 b 마이너스 4분의 3 k 벡터 c는 1 마이너스 t 벡터 b 플러스 t 벡터 c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읽어봅시다. 벡터 b 벡터 c 벡터 b 벡터 c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지금 벡터 b랑 벡터 c는요 0벡터 아니에요. 똑같은 벡터도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개를 적당히 더하고 빼고 했더니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 그럼 같아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가까이 개수가 같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벡터의 좀 특별한 특징인 거죠. 뭐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벡터랑 더했는데 0벡터가 된다. 뭐밖에 없어요. 각각이 그러니까 요거를 뭐 k 벡터 a라고 하고 k 뭐 t 벡터 c라고 합시다. ka랑 tc랑 더했는데 0벡터가 되는데 방법 뭐밖에 없을까요? 이거 적당히 길이가 얘가 존재하는 순간 0벡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수가 0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실수끼리 같아진다라는 게 결국 개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 값들이 개수의 값들이 같아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k는 1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3 k는 t 이렇게 나오고 이제 조금 보기 좋은 게 나왔죠. 뭐죠?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풀면 되죠. 이해되나요? 어떤 말인지 좀 알겠나요?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t-t니까 두 개 그냥 더해버리면 좀 빠르겠네요.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라 계산 좀 짜증나지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k 이렇게 되죠. 이 정도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은 암산 연습하셔야 되고 k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t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5분의 3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풀고 있었냐면요. 전체 넓이가 10일 때요. ABD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 상태에서 K랑 T의 길이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T가 얼마라고요? 5분의 3. 그럼 1-T는 얼마일까요? 5분의 2. 이거 심플하게 얘기하면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3대 2란 얘기예요. 전체 넓이가 10이에요. 3대 2로 쪼개져요. 그러면 요 왼쪽 넓이, 요 왼쪽 큰 덩어리 A, B, E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3대 2니까 5분의 3만큼 차지하겠죠. 얼마예요? 6이겠죠. 따라오나요? 전체 넓이가 10인데 밑에가 3대 2니까 3 플러스 2 중에 왼쪽 부분은 3만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3 약분하면 6. 그러니까 요 왼쪽 삼각형 A, B, E 빨간 삼각형의 넓이 A, B, E의 넓이는 6이에요. 됐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구하면 되냐면 얘 구하면 돼요.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의 길이비 또 알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5분의 4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사실 상관없죠.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1대 5분의 4예요. 그럼 길이비는 5대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나요? 분수랑 헷갈릴 수 있어서 얘가 1이고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죠. 얘가 3분의 1이에요.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죠. 이해돼요? 3분의 2예요. 그럼 몇 배 차이 나요? 2분의 3배 차이 나죠. 따라와요? 2대 1이면 2배, 3대 1이면 3배, 4분의 1이면 4배, 그럼 3분의 2면 2분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1.5대 1, 3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3 곱해주고 여기다 3 곱해주면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되니까 3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지금 5분의 4니까 얘는 5대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9 중에 얼마만큼? 5만큼 차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왼쪽 여기 넓이가 6이었으니까 6에서 9 중에 5만큼 차지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따라오나요? 숫자가 좀 헷갈리죠? 3, 2.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0.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0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조금 어렵죠? 아마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고득점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법한 수능 뭐 본다고 치면 수능 안 본다면 이제 이런 거 자주 보지는
보긴 어렵겠지만 하나 기억할 만한 건 t 대 l-t라는 방식은 종종 사용하니까 이 방식은 좀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14번부터 풀겠습니다. 네, 이어서 14번 풀겠습니다. 문제 읽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가 2 인 2.5152 그러니까 거리가 2란 얘기는 반지름이 2란 얘기겠죠. 밑에 써있군요.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두 원의 교점을 AB 그러니까 여기 교점을 AB라고 했고 호 A, O to B, A, O to B 위에 점 P 그러니까 여기 위에요. P라는 점을 찍었고요. 호 A, O1, B 요 위에다가 Q라는 점을 찍었어요. 그때 OP하고 O1P하고 O2Q를 내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O1P랑 O2P를 내적을 했을 때 얘가 가지는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됐나요? 봅시다. 내적이라는 건 크기, 코사인. 근데 얘의 크기는 각각 얼마죠? 2, 2죠. 그러면 난 뭐만 찾아내는데요? 크기는 애초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별거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좀 다르니까 이걸 맞춘다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한번 시킨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한번 요 원을 이렇게 딱 평행이동 시켜서 맞춘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O1, B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O1이 될 거니까 이렇게 올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벡터는 하나는 요 O1P 또 다른 하나는 O2Q 이렇게 해서 결국 나는 요 각도만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이 각도의 최대 최소. 근데 코사인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각도는 지금 0에서 180도까지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그냥 제일 각이 적으면 제일 각이 적으면 코사인 값이 제일 크고 각이 제일 크면 코사인 값이 제일 낮아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제일 적은 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애가 제일 작겠죠. 몇 도겠어요? 지금 뭐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6등분이 되는 거니까요. 6등분이 되는 거니까 360도 중에 6등분이면 60도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건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데 이 세타가 60도에서 180도까지니까 60도면 얼마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면 답은 2. 마이너스 1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4.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겠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네요. 넘어갑시다. 15번.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 L, x는 1-2y라는 직선, 얘는 지금 방향 벡터로 표시한 거네요. 그거랑 p 3,-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를 쓰시오. 근데 뭘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가? 쉽죠? 봅시다. 그냥 적당히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x는 1-2y라는 직선이고요.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은 3,-1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이 거리를 구해라. D라고 해보면 이걸 구해라 라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 우리 배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했죠?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증명 과정까지는 알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걸로 풀면 사실 뭐 금방 풀죠. 뭐 이거 식만 좀 정리해줘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사실 뭐 1분도 안 걸려서 푸는 문제인데 벡터를 배워봤으니까 이걸 한번 벡터로 풀어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또 좀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벡터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워요. 벡터로 접근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벡터의 개념으로 아는 거, 어떤 거 있냐면, 우선 얘에서 뭐 나오죠? 이 식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x 밑에는 1, y 밑에는 마이너스 2인가요? 얘의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벡터에서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수직을 신경 써야 돼요. 수직. 그러면 이 벡터랑 요 방향으로 가는 벡터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라는 걸 이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뭐 편의상 H라고 해보면 얘를 A, B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PH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PH 어떻게 되죠? 뭐 어느 걸 먼저 빼든 상관없는데 H가 뒤에 있으니까 H에서 빼면 A-3, B 플러스 1이라는 벡터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랑 뭐랑 수직이라고요? U 1, 마이너스 2랑 수직이라고요. 수직이면 어떻게 되죠? 내적해서 0. 그럼 계산하면 뭐죠?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는 0. A 마이너스 2B는 5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나 거리 구하려면 A, B를 다 알아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어떡하죠? 하나 더 만들어야죠. 어떤 조건 안 썼죠? H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무슨 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A는 1-2B라는 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정리하면 넘어가면 2A는 2-B 넘기면 2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이 또 하나 나오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랑 연립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2 곱할까요? 그러면 2A-4B는 10. 두 개 빼면 5B는 마팔인가요? 숫자도 좀 지저분하네요. B는 마이너스 5분의 8. 얘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2A는 2 플러스 5분의 8. 5분의 18. A는 5분의 9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8이에요. 뭐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얘랑 거리점은 끝나죠. 이것도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합시다. 거리 D는 루트 3-5분의 9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8의 제곱이죠. 3-5분의 9 하면 5분의 15니까 5분의 6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3인가요? 제곱하면 25분의 36 더하기 25분의 9 25분의 45 5분의 9 오니까 3루트 5 이렇게 되나요? 답은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됐나요? 이게 거리 구하는, 거리를 벡터의 개념으로 구하는 거. 사실 좀 쓸데없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리 공식이라는 게 훨씬 편한 공식이 있고, 이걸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써요. 더 잘 사용합니다. 뭐 이런 방법을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고득점 문제는, 알고 있는 걸 조금 다르게 푸는 거를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거를 여기서 요구하는 방식은 뭘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면 사실 좋긴 해요. 뭐 이건 좀 억지긴 하지만 이런 식의 풀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고득점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단한 마무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 발췌해서 시험 공부할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